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볼 거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6%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휴장이고요. 휴장인데 왜 이렇게 또 차트를 올려놓고 얘기를 하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1차적인 매수 타점이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만 7천 원인 지금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18만 5천 원을 계속해서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어요. 그죠? 생각보다 빨리 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고점에 올라타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눌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 퓨처를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야,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야. 구조적인 2차 전지에 조정이 왔을 때 여기 눌림목인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 탈출하려고 하니까 또 내려가네.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열이 받는 거야. 지금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이 받는 시선보다는 약간 불안하다. 이거 지금 던지고 나가야 되나? 약간 고민이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기존에 한 1년 전, 2년 전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이것도 묶이겠네. 나가려면 또 시간 걸리겠네. 이러니까 이제 열이 받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캐치를 했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점 대비해서 충분히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물론 줄어들었지만, 그죠? 대신에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18만 5천 원이 깨지느냐. 저는 이 가격을 1차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에서 14만 원, 그리고 3차 매수 타점은 이제 9만 원에서 11만 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 시작하자마자 매매에 대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죠. 물론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26만 원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할 익절하는 구간에서는 26만 원 부근 25만 원에서 25만 5천 원을 넘겼을 때 저는 그때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팔아야 된다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검색을 하시면 많은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지금 위에 연락처 띄워놨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문자 보내셔야 매매에 대한 타점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떠들어대는 유튜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이,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굳이 문자를 보내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매물대 체크하고 우리가 어떠한 구간이 중요한지 전부 다 체크하면은 영상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한 1, 2분 만에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마시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포스코 퓨처엠이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중요한 자리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변곡점이죠. 지금 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지금 이 변곡점부터 해가지고 다음 저점을 이었을 때 이만한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만한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매물대도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에 들어왔을 때, 그죠? 이 존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 나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를 기다리는 매수세가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터치했을 때 되돌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미련 같은 거 가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반등 나오는지 이탈 나오는지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한 16만 원에서 한 16만 5천 원, 이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일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저점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 깨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저도 그건 모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면서, 특히나 이전 경제 채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비중을 50%씩 담아라. 그냥 딱 봐도 그냥 한 30년, 한 2, 30년 분석하신 약간 아저씨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중을 50%를 담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선 넘었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50%라 태우는 거는 그분들이 욕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제가 조금 영상을 천천히 좀 봤는데 2차 전지의 업황이 무조건 26년도에는 슈퍼사이클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얼만큼 오를 것이고 이 오를 때에는 뭐 리튬의 가격이 어떻고 철광석의 가격이 어떻고 지금 포스코 피처엠이 LFP를 같이 CNGR과 피노와 합작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또 27년도부터 양산을 해가지고 출하를 한다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 또 이제 어떠한 공급처에 또 갖다 둘 수 있는지 고객사는 또 어떤 정도로 열려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또 봤을 때 그렇지. 얘네들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진짜 이제 돈을 벌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26년도에는 오를 거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시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대부분 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원래 3원계 기준이죠. 3원계.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은 NCM 그리고 NC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MR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게 LMR에 대한 부분인데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이제 811이라고 해서 니켈 80%, 코발트, 망간이 10%, 10%씩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고요. NCA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그냥 3원계라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고성능, 고출력에 대한 프리미엄 양극재입니다. 프리미엄 양극재. 애초에 비싸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내용도 꽤나 번거롭고요. 대신에 성능은 좋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고급형 배터리, 고급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계속해서 가져다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주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포스코 피처엠이 이제 CNGR과 피노와 JV 합작을 하면서 이제 25년 하반기 들어가지고 ESS용 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좀 다뤘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CNGR과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 투자를 하기로 이제 지금 결정이 났고 이 포항 영일만 4산단입니다. 4산업 단지를 줄여서 4산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최대 연간 5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 착공을 하고 27년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NCM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NCM의 생산 라인 일부를 LFP로 전환을 해서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의 일부 NCM 라인 자체를 이제 LFP의 생산 라인으로 개조를 함으로써 26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기존에 추진하던 이 3원계를 갖다 버리고 아예 LFP로 갈아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예요. 일부만 개조해서 LFP의 생산 라인을 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축으로 만들겠다.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얘네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3원계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입니다. 고에너지 밀도 양극재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양극재, 프리미엄 전기차에 계속해서 팔리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인 전량은 ESS 그리고 엔트리급 약간 중저가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이 LFP는 기존 주력 사업을 버린 게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에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LFP가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장에 대한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ESS가 뭡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긴 수명 때문에 LFP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엔트리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도 ESS용 수요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전략적인 변화를 좀 보자면 뭐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뭐 SK온 이런 것들도 지금 3원계 중심에서 전부 다 ESS용 LFP 라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양극재에 대한 공급도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LFP도 필요하다라는 추세가 지금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자, LMR입니다. LMR. 이거를 조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삼원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삼원계. 아까 제가 NCM, NCA 그리고 이 알루미늄을 덧대서 이제 NCMA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NCM, NCA만 좀 다뤄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니켈 그리고 코발트 그리고 망간 이 세 가지의 소재를 섞은 양극재를 통틀어서 그냥 삼원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NCM, NCA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삼원계는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자면 에너지 밀도를 최우선으로 삼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단점으로 꼽자면은 비싸요. 그리고 열관리,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프리미엄 전기차에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고급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 장거리 전기차. 고급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슈퍼카에 속하는 그런 고성능 전기차고요. 그러면 이제 LMR이 뭐냐? 자, LMR 같은 경우에는 리튬 망가니즈 리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니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발토도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망간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비싼 금속을 빼고 망간 중심으로 만든 차세대 양극재고요. 왜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느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니켈과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관리, 안전, 화재나 이제 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늘 단점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삼원계처럼 비싸지 않으면서 LFP보다 조금 밀도가 높은 거 없나? 에너지 밀도를 좀 높게 만들 수 없을까? 그 해답 후보 중 하나가 바로 LMR입니다. 그래서 이 LMR을 좀 정리를 하면 LFP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삼원계보다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니켈과 코발트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잘 잡힌 양극재 후보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계속 요즘 LMR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다음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LNF가 좀 나와 있네요. LNF는 여러분들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다루던 애들이죠. 근데 LNF가 이제 테슬라와 계약에 대한 내용이 4조 원 가까웠는데 이거를 1,000만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계약에 대한 축소는 물론 당연히 악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테슬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LNF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단일 구조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단일 구조였어요. 얘네는 이거 아니면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LNF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그 매도한 물량들이 대부분 포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에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LNF는 조금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이 되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차. 자, 우리가 통상 자동차라는 거를 구매를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보험료, 아니면은 연비 이런 것들을 좀 따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통상 유지비라고 하죠. 우리가 유지비라고 하는데, 기존에 고급형 프리미엄 세단, 뭐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것들 독삼사들 애초에 이제 내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비싸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비싼 소재들을 많이 써서 만든 차들은 당연히 출고가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기차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전기차. 자, 세금에 대한 내용 혜택 받습니다. 보조금도 받고요. 보험에 대한 내용, 뭐 보험에 대한 내용은 뭐 이제 CC에 대한 내용이니까 대신에 뭐 연비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서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이런 사람이 타야겠죠. 일단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사람들,
그죠? 주행거리가 긴 사람들은 내연기관을 타는 것보다 전기차를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뭐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절감이 있고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만났을 때 왜 계속 전기차가 더 비싼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지비를 봤을 때는 전기차가 더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유지비를 따지고 나면은 차량 가액만 봤을 때 ASP,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이 판매에 대한 가격만 봤을 때는 전기차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면성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의 업황은 단기적으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봤던 사람이에요. 왜 전기차가 비싸냐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배터리에 대한 가격입니다. 배터리 가격.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엔진, 미션, 연료 탱크,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기준입니다. 내연기관의 엔진, 미션, 연료 탱크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전기차의 배터리 하나가 훨씬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감각만 우리가 좀 잡아보게 되면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의 원가는 수백만 원대입니다. 수백만 원대. 근데 전기차 배터리 팩 원가는 수천만 원대예요. 여기서부터 가격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특히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런 원자재가 들어가고 안전에 대한 내용, 열관리, 제어 이런 내용까지 붙으면서 차 한 대에 대한 가격을 통째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 원가에 대한 경쟁력, 원자재, 원재료, 소재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게 차량 가액이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급 세단으로 우리가 따진다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내연기관의 세단의 그 유래를 보자면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미 100년이 넘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품에 대한 공용화가 극단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라인, 그리고 협력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세대에 대한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규격, 뭐 셀 타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죠. 계속 바뀌어요. 차세대, 차세대, 차세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니까 야, 뭐야 이거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계속 LMR, LFP, NCM, NCMA, NCA 계속 새로운 배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같은 한 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아직까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악랄한 게 뭐예요? 전기차는 기름값 안 들죠. 유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 통행료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이 돈을 차량 가액에 붙여서 넣어요. 그러니까 차값을 조금 더 올려도 어차피 너네들 나중에 유지비까지 보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세이브 되는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사도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운행에 필요한 운행 비용을 지금 차값에 선반영을 하는 구조, 이 구조를 개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거를 왜 여기다가 선반영을 처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혼숙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냐? 양육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 남편이랑 배우자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양육비를 뭐 월에 뭐 한 200만 원씩 갖다 달라.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선 그래. 양육비 200만 원 받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월세가 150만 원 나가면 남는 돈은 50만 원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조정해 주시는 분이 딱 그래. 양육비는 양육비고 월세는 월세지. 이 월세를 왜 양육비에 포함을 하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양육은 양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월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게 비싸면은 이사를 가야지. 왜 양육비에 대해서 이거를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더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차량 가액은 차량 가액이고요. 유지에 대한 비용은 유지에 대한 비용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전기차를 샀는데 막상 차를 탈 일이 없어. 그러면은 이 이득에 대한 구조는 내가 안아야 되는데 내가 그 구조가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손해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프레임 자체에 약간 개편이 좀 시급하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전기차는 여러분들 물론 테슬라의 뭐 FSD 이런 것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히긴 합니다. 뭐 진짜 뭐 이렇게 파주 아울렛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차하는 자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차에 내려서 나 쇼핑하러 가. 그럼 자동차가 혼자 뺑글뺑글 돌다가 주차 자리가 날 때까지 계속 돌아요. 혼자. 차 안에 아무도 없는데 돌다가 주차 자리가 나잖아? 그럼 지가 쓱 하고 딱 들어가서 주차를 해놔요. 그리고 내가 쇼핑 딱 끝나서 나왔어. 리모컨 띠딩 눌러. 차가 내 앞으로 와. 혼자. 내 차가 어딘지 모르니까 지가 혼자 알아서 와요. 대단해 진짜 이런 기술력들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모델은 변화를 하고 있고 세대는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배터리, 새로운 셀 모듈, 새로운 패키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가가 굉장히 심한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구형 모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전기차의 시장 업황,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가져오려면 사실 우리가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맨날 차트를 보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제가 영상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 예,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다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차트를 보셔야 지금 이렇게 저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악재라고 느끼시는 내용들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매매에 대한 타점도 가르쳐드리고 있고 중요한 내용들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점 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꼭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링크 딸깍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링크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전부 다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뭐 이런 걸로 뭐 비용을 받습니까? 제 영상 시작하자마자 매매 타점도 전부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단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편하게 링크 누르시고 전송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들어 놓은 단타 검색기입니다. 오늘 매수해서 내일 갖다 파는 하루 단타 검색기고요. 수익률은 3%에서 8%쯤 나오고 있습니다. 승률은 92%쯤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액으로 30만원, 50만원 가지고 딱 즐기실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3% 수익 나면 내일 커피 한 잔, 뭐 8% 수익 나면 내일 치킨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전부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6년도에는 이렇게 좀 즐기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막 종목토론방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포스코 때문에 뭐 2억 3억 몰려 있다.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내가 커피 한 잔, 치킨 한 마리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하루마다 이렇게 수익 나는 것들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링크 누르고 전송 누르면 전부 다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